누군가는 말한다. 성공은 무대 위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진짜 성공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반복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반복,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대 위 단 몇 분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결과를 위해 들여온 보이지 않는 시간이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하는 사람이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 그는 단순히 연주자가 아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연결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사람이다. 요요마는 195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중국계 이민자였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다. 그는 4살에 첼로를 시작했고 7살에 이미 대중 앞에서 연주를 선보였다. 그 후 줄리어드 음악원과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하며 기술과 철학을 동시에 익혔다. 하지만 요요마의 위대함은 단지 어린 나이부터 탁월한 연주 실력을 가졌다는 데 있지 않다. 그의 진짜 힘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음악에 대한 겸손한 헌신이다. 요요마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 오늘의 나를 계속 바꾼다. 그는 스스로 완성되었다고 느낄 때 항상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같은 고전에서 브라질 음악, 아프리카 리듬, 아시아 민속 음악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 세계를 창조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왜 이미 정상에 올랐는데 새로운 걸 시도하냐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음악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으니 음악도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이 말은 음악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지금의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성장이고 그 마음이 쌓여 결국 진짜 성공을 만든다. 요요마는 또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수많은 연주자들과의 협업에서 자신의 연주보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 그는 말한다. 혼자 빛나는 음악보다 서로를 살리는 음악이 더 오래간다. 이 정신은 우리의 인간관계, 비즈니스, 공동체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신만 앞서 나가려는 경쟁보다 함께 어우러지는 협력이 더 큰 성취를 만들어낸다. 그는 무대 위에서도 항상 상대방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관객을 향해 감사를 전하며 자신을 낮춘다. 그 겸손함이 그의 음악을 더욱 깊게 만든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을까? 늘 같은 일상에 지쳐있지는 않은가? 작은 반복이 지겹게 느껴지고 변화없는 하루가 답답하지는 않은가? 그럴 때일수록 요요마의 태도를 떠올려보자. 매일 같은 첼로를 연주하면서도 단 한 번도 같은 마음으로 연주하지 않았던 사람. 하루하루를 예술로, 성실함으로 채운 사람. 그는 말한다. 음악은 삶이다. 나는 매일을 음악처럼 연주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하는 일이 반복일지라도 그 안에 나만의 태도와 철학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예술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어제보다 더 진심으로 오늘의 나로 내일의 가능성을 담아 해낸다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요요마처럼 오늘도 자신을 조율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자. 그것이 결국 당신만의 깊은 울림이 되고 성공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된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어 보이는 조건, 극복이라는 말조차 가볍게 들리는 환경. 그런 삶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는 말하기 어렵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런데도
그런 삶을 바꾸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어 버린 사람이 있다. 시각을 잃고 청각도 잃은 채 어린 시절을 맞이한 한 소녀. 그녀는 소통할 수 없었고 세상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말도 하지 못했고 감정도 표현하지 못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중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중 한 명이 탄생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무렵 심한 고열과 질병으로 인해 시청각을 모두 잃었다. 당시로선 치료 방법도 없었고 그녀는 곧 벙어리, 맹인, 청각장애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가진 아이가 되었다. 세상과 단절된 존재,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남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 가족조차 그녀와 의사소통할 수 없었다. 어릴 적 헬렌은 분노했고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몸부림치며 표현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방문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다. 그 사람이 바로 헬렌의 스승인 설리번이었다. 설리번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 또한 시각장애를 겪었고 가난과 학대를 견디며 자라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헬렌의 손바닥에 물건의 이름을 반복해서 써주었다. 그리고 헬렌이 감각으로 단어를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인내했다. 그 시작은 단순한 물이었다. 손바닥에 흐르는 물의 느낌과 동시에 손바닥에 철자로 W-O--T-E-R을 써주었다. 그 순간 헬렌은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생각은 표현될 수 있으며 자신 또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낀 것이다. 그 이후 헬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어도 글을 썼고 책을 읽었고 심지어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브라일 점자와 타이핑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수많은 언어를 익혔다. 그녀는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를 배웠고 하버드 대학교 여성부인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지금처럼 장애인 지원 제도가 없던 시절이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환경.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버텨야 했던 삶.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을 볼 수 없지만 누군가의 내면은 바라볼 수 있다. 나는 들을 수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울림은 느낄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가장 강력한 영향력으로 바꾸었다. 헬렌 켈러는 80개국을 방문하며 강연과 집필, 캠페인 활동을 펼쳤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은 뜨고 있지만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삶을 향해 걷고 있는가?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말까지 잃었지만 자신의 의지는 결코 잃지 않았다. 세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선택한 사람. 바로 그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견딤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당신은 주어진 조건만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도 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한계도 아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작지만 단단한 태도다.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집중해보자. 오늘을 이겨내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헬렌 켈러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장애로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나는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가능성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눈도 뜨고 있고 귀도 들리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 선택뿐이다. 오늘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 성공은 선택이고 실행이다. 성공은 준비가 아닌 시작하는 용기에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드물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은 준비만 하다 끝나고 극소수만이 실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린다.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기회가 오면. 하지만 인생에서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은 거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작해서 준비하라.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다면 기회는 당신의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한다. 그는 세계적인 철도 제국을 만든 남자 코넬리아스 반더빌트다. 이 가난한 선박 노동자, 부의 상징이 되다. 코넬리아스 반더빌트는 1794년 미국 뉴욕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선박 운송업에 종사했지만 가족은 늘 가난에 시달렸다. 학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는 11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을 돕기 위해 일터로 나섰다. 그는 배운 것이 거의 없었다.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미숙했고 정식 교육은 단 3년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 집요한 실행력과 남다른 눈. 그는 16살에 조그만 배를 빌려 직접 유람선 운행을 시작했다. 그게 그의 첫 사업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너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 기반도 없잖아.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일단 해보고 문제는 해가면서 해결하지. 그게 그의 철학이었다. 3. 남들이 꿈꿀 때 그는 움직였다. 반더빌트는 선박 운송업을 시작하며 직접 배를 조종하고 고객을 태우고 정상까지 했다.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며 바닷바람을 맞았고 때론 자신의 손으로 배를 수리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고객을 만나고 바다에서 경험을 쌓으며 사업의 방향을 설계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스팀선이 상용화되던 시기, 대부분의 선박업자들은 변화에 겁을 냈다. 배 한 척의 가격이 당시로선 엄청난 리스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더빌트는 달랐다. 그는 모든 자산을 걸고 스팀선을 들여왔고 기존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의 배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화물을 운송했다. 그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4. 철도 산업으로 제국을 만들다. 선박에서 대성공을 거둔 그는 그 다음 산업을 주시했다. 그것은 바로 철도 산업이었다. 당시 철도는 막 시작된 신생산업으로 안정성도 수익성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미래를 봤다. 그리고 그는 행동했다. 미국 동부에서 시작된 철도 사업에 거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자신의 경영 철학을 접목해 단기간에 철도 사업을 장악해 나갔다. 그 결과 그는 미국 동부 철도망을 사실상 통제했고 반더빌트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혁신을 이끌었다. 그는 물류, 사람, 도시의 흐름까지 바꾸었고 단 한 번도 내가 이 산업을 잘 알지 못하니 나중에 시작하자고 하지 않았다. 기회를 보면 바로 뛰어든다. 그게 내 방식이다. 5. 반더빌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반더빌트는 세련된 말솜씨도 없었고 엘리트 교육도 받지 못했고 부잣집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능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움직였다.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실행력이었다. 누군가 꿈꾸고 있을 때, 누군가 준비만 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철학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다 실패하는 게 훨씬 낫다. 이 철학 하나로 그는 바다를 건넜고 도시를 연결했으며 인생을 뒤바꿨다. 6. 당신의 성공은 지금 이 순간 결정된다.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도 움직인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음에 할 것인가? 지금 시작할 것인가? 계획만 세우는 사람은 늘 제자리에 머문다. 시작하는 사람만이 진짜 내일을 바꾼다. 환경이 부족해도 괜찮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 지금 선택하고 지금 실행하면 된다. 그게 바로 코넬리아스 반더빌트가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림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있다. 짐 캐리. 우리는 그를 천재적인 코미디 배우로 기억하지만 그의 인생은 웃기기만 했던 것이 아니다. 사실 그의 유년 시절은 웃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가난했고 집이 없어 차에서 잠을 자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부모님의 경제적 실패로 어린 시절 내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생을 바꾼 무기를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상상이었다. 짐 캐리는 매일 밤 나는 성공한 배우다. 나는 $10,000,000짜리 수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10,000,000짜리 수표를 미리 작성해 지갑에 넣어 다녔다. 아직 아무런 명성도 출연작도 없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상상했고 믿었고 준비했다. 그 수표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다. 1995년 추수감사절. 그날까지 그는 자신에게 $10,000,000의 가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내가 웃는 이유는 이미 내가 될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야. 시간이 흘렀고 그의 연기력은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무명의 시절을 지나 드디어 영화 에이스 벤츄라가 흥행에 성공했고 뒤이어 출연한 더맨더머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그는 단숨에 할리우드 최고의 코미디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1995년 추수감사절 직전 한 영화로부터 정확히 $10,000,000의 출연료를 받는다. 그가 상상한 대로, 그가 정한 날짜에, 그가 쏟은 금액 그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짐 캐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왔던 것이다. 그는 매일 대본을 외우고 표정을 연습하고 거울 앞에서 수십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했다. 현실은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상상을 멈추지 않았고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짐 캐리는 말한다. 상상력은 당신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게 한다. 그 미래가 분명히 올 것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단순한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삶으로 증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선명히 그릴 수 있다면 그 이미지를 매일 믿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짐 캐리는 늘 말한다.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는 매일 웃고 연습하고 기다리고 또 도전했다. 캐스팅에서 떨어지고 무대에서 외면받아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린 성공한 배우의 모습은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보자.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 모습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자. 아침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떠올리고 잠들기 전에 그 미래를 상상하자. 그리고 그에 맞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자. 하루 10분 책을 읽고 감사한 일을 한 줄 쓰고 하루 5분이라도 미래를 상상하며 조용히 자신을 다잡자. 이 작은 습관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힘이 된다. 짐 캐리는 한 번도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그것을 세상이 곧 알게 될 뿐이다. 이 마인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강력한 태도다.
당신은 지금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 미래에 걸맞은 오늘을 살고 있는가? 미래는 내일 오지 않는다. 미래는 오늘의 행동이 만든다. 상상은 시작일 뿐이고 믿음은 연료이며 실행은 유일한 통로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하세요.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 선택을 지키려는 반복된 태도,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인생은 움직인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말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왜일까? 단순히 기회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대부분은 원하기만 하고 원하는 만큼의 태도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다. 성공은 태도다.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사람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27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며 지켜낸 사람이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변화시켰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남겼다. 그의 이름은 넬슨 만델라다. 넬슨 만델라는 1918년 남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인종차별이 일상이던 시대였다. 흑인은 백인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학교, 버스, 병원,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구분되어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당함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왜 흑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가? 왜 사람은 피부색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왜 법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그는 법을 배웠다. 무기를 들기보단 정의의 언어로 싸우기 위해.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다. 그는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이끌었다. 비폭력 시위를 이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며 차별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외쳤다. 그러나 정부는 그를 체포했다. 그리고 그는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갇힌 삶을 살아야 했다. 27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가장 젊고 활발해야 할 나이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삶을. 그 시간 동안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세상은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는 글을 썼고 책을 읽었고 동료들과 토론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생각부터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1990년 마침내 그는 석방되었다. 그가 감옥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복수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미래를 선택했다. 그는 분열보다 화합을 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권력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별받던 백인들을 끌어안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새로운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는 또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있을까? 조금의 불편에, 조금의 실패에, 조금의 좌절에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넬슨 만델라는 27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다듬었고 세상을 바꿀 준비를 했으며 결국 시대를 바꿨다. 그는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철저히 차별받고 제한된 기회 속에 갇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택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한 사람. 우리도 오늘 선택할 수 있다. 지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 것인지, 지금 환경을 탓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것인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어떤 인생을 남기고 싶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재능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태도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다. 성공은 결국 그런 사람에게 찾아간다. 오늘 하루도 작은 선택을 잘 쌓아가자. 버티는 하루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은 오늘이 당신을 내일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공 습관 함께 하세요.